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정말 중요하죠.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하지만 모든 친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친구일까요? 오늘은 인간관계 강의를 하고 계신 김창옥 강사님, 권수영 교수님, 그리고 김경일 교수님 통찰력과 철학자분들의 지혜를 참고해서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인가? 먼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가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전화가 꺼져 있는 사람이다. 아주 간단한 기준 같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덕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진짜 친구는 서로가 선한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짜 관계는 서로의 솔직한 감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죠. 즉, 진짜 친구는 거칠애 없이 내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를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곁에 있었던 사람, 나의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주며 기도해준 사람, 같이 울어준 친구. 그 친구에게 오늘 바로 전화하세요.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가짜 친구의 특징.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권수영 교수님은 가짜 친구는 본질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나갈 때만 연락하거나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는 사실 진정한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한 친구가 내가 승진하거나 성공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축하를 건네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그 친구가 나의 성공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공감을 보여주는 대신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며 거리를 두는 친구도 가짜 친구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의 상황을 이용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관계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경쟁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친구는 결국 관계에 독이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를 비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대개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사라지거나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곤 하죠. 조금 도와준 것을 생색내려 하고 나의 지위와 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코인 등 본인은 투자에 소질이 있고 정보력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인데 나에게만 알려준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투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투자를 거부한다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금방 찾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말 하는 친구는 가짜 친구입니다.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드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김창옥 강사님은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인가요? 사실 진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권수영 교수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라고 하셨죠.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화, 좌절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진정한 친구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김경일 교수님은 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꾸준함에서 나온다. 친구 관계도 투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연락하고 정성을 들이는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동의 목표를 가진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봉사활동 혹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대화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주고받는 관계는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친구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조금 부끄럽고 쑥스럽더라도 말하세요. 꼭 말하세요. 관계의 거리두기, 가짜 친구와의 이별. 우리가 가짜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수영 교수님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듯 모든 친구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솔직한 감정을 전달해 보세요. 내가 나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아.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관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지금은 내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나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를 끊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위에 이런 친구가 있나요? 용기 내어 관계를 정리하세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정말 큰 수술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에너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세요. 용기 내세요. 인간관계에서의 유머와 여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유머와 여유입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강의에서 웃음은 관계의 윤활유라고 강조하셨죠. 때로는 심각한 대화보다 한 번의 웃음이 더 큰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스토아 철학의 내적 평온 유지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머를 통해 긴장감을 완화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런 내적 평온을 실천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한 연구에서는 웃음이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여유를 가지면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진짜 친구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형성되는 법입니다. 여유를 가지는 태도는 우리가 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의 힘든 인생길이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질 겁니다. 힘드시나요? 당연한 겁니다. 크게 한번 쉼 호흡하시고 웃어보세요. 한결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고 유머와 여유로 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친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가 말로는 칭찬 같지만 기분은 왠지 찜찜했던 적. 아니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갔던 순간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르시스트들의 언어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피하세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스트들에게는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나르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일 때가 많아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나르시스트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과도한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존재 가치와 칭찬을 중요시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타인을 도구처럼 대합니다.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그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공감 능력 부족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국가 재난 상태나 가족이 아프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금전적 손실이나 명예를 먼저 생각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함을 떠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르시스트들의 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들의 말을 알아야 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르시스트들은 말로 사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의 말은 겉보기에 무해하거나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늘 계산을 먼저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 칭찬을 합니다. 나르시스트의 대표적인 말하는 유형 사례 5가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당신을 치켜세우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로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근데 내가 좀 도와줘야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해? 정말 뛰어난 보고서야 너 아니면 이런 건 절대 못 나왔을 거야. 그런데 다음번엔 내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반영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 아이디어가 이번 프로젝트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이 팀을 이끌고 있잖아. 너도 날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한 잘못을 은근히 합리화합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나도 너를 위해 이렇게 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지 너 다 알지? 자기 행동을 과장해서 말하며 당신에게 빚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말로 당신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 너 내가 이 비싼 소고기 너라서 사주는 거야, 알지? 야, 너라서 내가 이렇게 시간 빼서 너를 도와주는 거야. 고마워해라. 자신의 행동을 당신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의존하게 만들고 자신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느껴지게 하려는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나르시스트의 말을 알아채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확인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칭찬 후 어떠한 요구를 하던지 조금 잘해주고 생색내는 것들 잘 관찰해 보세요. 나르시스트는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반복적으로 의심스러운 말을 한다면 주의하세요. 자신의 직감 신뢰해보기. 주변의 나르시스트로 의심되는 그들의 말에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스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세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무조건 피하세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나르시스트들은 무시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선을 넘는 이야기나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면 과감히 선을 그으세요. 주변 친한 사람들의 지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나르시스트의 말은 때로는 매혹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친한 사람의 흉을 보고 나와 멀어지게 합니다. 너 그거 알아? 사실 그 사람이 너 욕하고 다니더라. 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르시스트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SPS 가족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결단을 믿으시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들의 언어를 알아차리고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영상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PS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바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의 자기계발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더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거나 모든 걸 잘 해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 삶이 더 나아지려면 다른 것보다 먼저 덜 신경 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면 어떨까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많이 신경 쓰거나 더 열심히 일하거나 모든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에만 더 신경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달콤한 상황으로만 장식하지 않고 인생은 고군분투로 가득 차 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 실패,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진실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것들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질문은 어떻게 문제를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직면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 에너지 등 집중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나 커리어, 성공, 돈, 외모 등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신경 쓰려다가 지쳐서 번아웃, 불만,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피상적인 목표를 쫓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바로 시작해야 할 생각 중 하나는 행복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도전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행복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문제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기보다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인간관계의 다다익선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소유하는 데 있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인생이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비난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던 일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불공정한 상황에 집착하는 대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비이성적인 철학은 힘들 때도 소유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힘이 되는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멈추고 성공과 돈에 대한 욕망만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실패가 성장의 중요한 부분인 이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닐 때는 아니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취적이지 않고 사소한 일은 무시하고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더 자유로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 개발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정직해야 하며 사소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행동이야말로 성공의 시작이 됩니다. 행복은 문제를 피하거나 끝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시인이자 소설가인 찰스 부코프스키는 나중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영웅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묘비에는 노력하지 마세요 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코프스키에게 핵심은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점과 실패를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거나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이 끝없는 루프는 종종 우리가 완벽해야 하거나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거나 영원히 행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됩니다. 이것들의 해결책으로는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부자들이 타는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명품 옷을 사는 일을 멈추세요. 인생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피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진정으로 일치하는 것만을 우선시하라는 이 말들을 기억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행복은 문제를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투쟁이 의미 있는 삶의 필수 요소라는 직관에 반하는 생각을 소개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대신 어떤 문제를 위해 고군분투할 의향이 있나요? 라고 물으세요.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불편한 진실의 개념 중 하나가 기분이 좋다고 추구할수록 실제로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꾸로 가는 법칙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처음에는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역설입니다. 대신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울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나 관계에서의 실패는 회복 탄력성을 가르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격에 대한 개념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특별하거나 위대해질 운명이라고 믿는 가치망상의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큰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에 눈이 멀어 인지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고 파이프 드림을 쫓는데 수년을 낭비합니다. 요점은 분명합니다. 성공하려면 단단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지식의 바다에서 우리는 그 지식과 정보에 대해 생각만 할 뿐,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옮기더라도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즉, 개인의 책임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한 번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불공정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좋지 않은 억울한 상황은 빠르게 끝이 납니다. 가장 해방적인 개념 중 하나는 진정한 자유는 헌신을 피하거나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뢰와 친밀감이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려면 산만한 여러 사람의 교제를 멀리하고 원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제한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관계의 의미와 만족감을 창출합니다. 삶은 지저분하고 문제가 불가피하며 완벽함은 환상이지만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투자할 곳을 신중하게 선택하면 명확성, 목적, 지속성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을 더 깊이 파고들어 가치, 개인의 책임, 거절하는 데서 발견되는 자유의 중요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인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심오한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는 항상 실현하든 실현하지 못하든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오류를 지적하며 무언가가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씁쓸하고 부당하게 비난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고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은 어려운 선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장의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겸손한 생각이 개인 성장의 문을 열어줍니다. 교만과 오만과 편견을 버리십시오. 확실성에 집착하지 말고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정체성을 위협하는 진실을 피하지만 사실 성장은 그 진실에 직면할 때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가, 운동선수, 자신의 고군분투한 상황들을 통해 모든 실패는 배우고 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행동은 동기부여의 효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작하기만 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더라도 행동, 영감, 성장의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즉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은 언제나 깨질 수 있으며 경계가 없으면 너무 희박해지고 진정한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관계와 연결하여 사람들이 경계를 정하고 존중할 때 신뢰와 존중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보여줍니다. 거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명확성과 자유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이 경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선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은 위대한 동반자이며 죽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위에 친한 친구를 잃은 경험이나 부모, 배우자,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이 삶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연약함에 직면했을 때 사소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깨닫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의 가치관과 진정으로 일치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의도적으로 살아가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이 질문 굉장히 묵직하죠?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소한 걱정에 낭비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갖기로 선택한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실을 얻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끝없는 기대, 판단,
피상적인 추구의 소음과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무관심이 아니라 명확성에 관한 여정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진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대해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모든 것에 신경 쓸 수 없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세요. 대신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시간, 에너지, 집중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잔인하고 직관적인 현실입니다. 삶은 힘들고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고통이나 실패를 피하려는 노력은 더 많은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뒤집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투쟁에서 도망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우리가 도전, 관계, 심지어 자신의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 잘못이 아닌 일에도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와 지시할 수는 없지만 항상 대응 방식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해방감을 주기도 하고 힘을 실어주기도 하며 삶에 대한 주체성을 되찾도록 장려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경계와 거절,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검증.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는 상기는 신선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사소한 것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가치에 맞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행동이 되지 않을 때 그 반대가 아닌 동기를 유발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하라가 답입니다. 모든 답을 얻거나 완벽하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디면 모멘텀을 창출하고 성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성찰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삶은 유한하며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유산을 남기거나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출 때 우리는 더 진정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이 동영상을 좋아했다면 잊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행동합시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영상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PS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Success Partner SPS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명언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지혜와 가르침을 줍니다. 그의 생각을 음미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삶의 지혜. 지혜는 불확실한 것을 다루는 예술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혜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강연자 김미경 선생님은 행동하지 않는 지혜는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작은 실천이 진정한 지혜로 이어진다고 하죠. 과거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일 1시간씩 독서를 통해 삶을 바꾼 경험을 나눕니다. 시간은 가장 희귀한 자산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지성 작가는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학생 시절 새벽 5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며 목표를 이루었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의 성공을 준비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기계발 강사 오건영은 준비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직장 생활 중 MBA를 준비하며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력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오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미래를 위해 지금 조금 힘들고 지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기억하세요. 정말 제일 쉽고 하기 쉬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장이요. 인간관계의 기술. 친절은 인간관계를 여는 열쇠이다.
진심 어린 친절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열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강사 이정은은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강의 중 자신이 길 잃은 외국인을 도와주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친절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실천하세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설득의 도구이다. 말이 필요 없을 때의 침묵은 우리의 존재감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말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어색해지거나 상황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순간에 말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망칩니다. 사람은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상대가 침묵을 하면 설득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꾸만 결정하려는 순간, 추가 설명을 더하거나 결정을 재촉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현수는 침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한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제하고 침묵으로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을 공유합니다. 진실은 적게 말할수록 더 강력하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대화는 말의 양이 아니라 그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성찰.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내가 내 발목을 잡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모든 문제와 성공의 열쇠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그 누군가는 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강연자 조윤아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3년간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화해했던 이야기를 강의에서 자주 나눕니다.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천천히 되짚어보면 어렸을 때의 그 문제가 발생한 상황 앞에서의 어린 나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위로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그 상황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면 그 어린 나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힘들었지? 괜찮아. 그때는 너가 어려서 그랬던 거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해보세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겁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지훈 코치는 새벽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습관이 자기 극복의 시작이었다. 개인적 경험을 자주 공유하며 작은 루틴의 힘을 강조합니다. 미라클 모닝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침에 가능하다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나를 돌보세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기쁨과 승리의 화건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바뀔 수 있고 한 달이 바뀌고 그 작은 루틴은 나의 삶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뿌리가 될 것입니다. 지식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다. 지식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조금 잘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랑하거나 신나서 떠들지 마세요. 다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그 지식을 나누세요. 가르치지 말고 꼭 나누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으로 대해 줄 것입니다. 지식은 나누어야 더 큰 가치를 가진다. 박소연 강사는 자신의 독서 모임에서 지식을 나누면서 팀워크와 공동의 성장을 경험한 사례를 자주 인용합니다. 겸손은 모든 미덕의 근원이다. 겸손한 태도는 우리를 더욱 크게 성장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성공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나의 목표와 행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심리 전문가 정유진은 행복은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였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유명한 프로게이머나 프로 바둑 기사님들도 경기 후 꼭 복기를 합니다. 나의 행동, 말, 생각 등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루 되짚어보며
발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기계발 강사 박철민은 행복은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있다며 자신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며 매일 긍정적인 한 가지를 찾으려 노력했던 이야기를 강연에서 자주 나눕니다. 박철민은 힘든 시기를 극복하며 매일 긍정적인 한 가지를 찾아 노력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는 직장 생활 중 특히 구조 조정을 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회사 보고서에는 회사의 힘들고 막막한 현실을 보고해야 했고 회사의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딸이 그린 그림일기 한 장을 보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딸의 순수함을 보고 본인도 그 행복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을 계기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가족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후 그는 매일 저녁마다 감사한 일을 쓰기로 결심했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내 기분도 하늘을 나는 듯 즐거웠다. 옛 동료들과 인사하며 웃을 수 있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라는 사소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점점 그의 삶에는 작은 기쁨의 충전을 시작했고 그 힘으로 다시 힘을 내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목표 없는 삶은 나침반 없는 배와 같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경영 컨설턴트 이한길은 목표 설정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은 후 큰 성공을 거둔 일화를 강의에서 소개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죠? 라는 질문이 마음에 떠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자기계발 세미나에 갔을 때 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소중히 여겨드립니다. 당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생각나는 대로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의 목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5년 안에 나만의 회사를 설립하고 기업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주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후 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아침 다이어리에 계획을 기록했습니다. 1년 안에 관련 소유권을 취득한다. 2년 안에 10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 5년 안에 내 회사가 인정받았다. 그는 사업의 성공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 설정은 단순히 원하는 꿈을 적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적는 것은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적고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지영 코치는 꿈은 이루어질 때 더 큰 꿈을 부른다며 그녀가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목표를 세우고 도전했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박지영 코치는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환경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성공을 향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금도 부족하고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만난 선배와 이루고 싶고 원하는 꿈이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라는 말을 듣고 망설이고 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해에 남은 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해에 월 100만 원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실천하자. 그녀는 업무 후 밤늦게까지 제품 사진을 찍고 상품 설명을 작성하며 직접 배송까지 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문이 거의 없어 절망할 때에도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별적으로 해내자는 다짐으로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끈기와 노력에 다행스럽게도 점점 고객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100만 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제 월 500만 원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실천하자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이후 사업은 성장하며 그녀의 첫 번째 사업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박지영 코치는 이 경험을 통해 꿈은 깎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으로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잘 산 하루이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강사와 전문가들이 실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인드풀리스 전문가 정하윤은 오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전하며 매일 명상과 감사로 시작했던 자신의 루틴을 공유합니다. 동기부여 강사 김나영은 하루를 계획적으로 사는 습관이 성공의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하며 그녀의 하루 목표 달성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던 강연을 예로 듭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삶은 나침반 없는 배와 같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잘 산 하루이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철학과 여러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의 지혜와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담은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uccess Partner SPS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구별하는 법.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가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는 사라지고 내가 잘 되면 찾아옵니다. 가짜 친구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본인에게 득이 될 때만 연락합니다. 나의 어려움에는 공감하기보다 비난을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려 합니다. 진짜 친구를 이렇게 만드세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세요. 자주 만나며 꾸준한 관계 유지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와 칭찬 아끼지 말고 하기. 가짜 친구와는 당장 이별하세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해요.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기 감정을 먼저 존중하세요. 관계에서 유머와 여유를 가지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관계를 강화하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까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느낄 때 생겨요. 특히 우리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그 감정은 더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미움은 상처의 감정을 더한 결과다. 진실로 마음을 열고 좋아했던 만큼 서운함을 넘어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오거든요. 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용서는 사실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밥맛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할 일 하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있겠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용서는 그 억울함을 내 삶에서 지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용서는 반드시 화해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 사람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도 용서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더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르시스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세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무조건 피하세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나르시스트들은 무시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선을 넘는 이야기나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면 과감히 선을 그으세요. 주변에 내가 친한 사람의 흉을 보고 나와 멀어지게 합니다. 너 그거 알아? 사실 그 사람이 너 욕하고 다니더라? 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결단을 믿으시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제투성인가요? 내 책임입니다. 제발 신경 끄세요. 인생은 늘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문제에 집중할지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요. 대신 정말 의미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신경 끄기는 무관심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신경 끄기는 모든 걸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다 신경 쓰기 시작하면 머리도 복잡하고 몸도 지치죠. 그래서 우리는 덜 중요한 것들엔 신경 끄고 정말로 의미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고통과 문제를 수용하기. 또 하나, 고통과 실패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운동은 힘들고 귀찮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몸을 만들어줘요. 이처럼 어려움과 고통은 때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 책임의 중요성.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개인적 책임이에요.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책임이다. 이 말 참 강렬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미뤄두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 일의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게 동기가 되고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과 아니오라고 말하기.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위해 필요한 태도예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중요한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해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고 문제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선택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너무 신경 쓰고 계신가요? 신경 끄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처받았나요? 괜찮아요. 당연한 겁니다. 때때로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거나 길을 잃을 수 있는 어려운 순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걱정하고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가족 또는 친절을 베푸는 낯선 사람이든 상관없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를 받거나 길을 잃은 느낌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때때로 우리 모두는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며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았나요? 괜찮아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not alone. 다음은 비 브라운의 25가지 명언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찾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은 약점이 아니다. 가장 정확한 용기의 척도이다. 어둠은 빛을 파괴하지 않고 정의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소유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연결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 사이에 생성되는 에너지입니다. 저는 취약성을 불확실성, 위험, 정서적 노출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감정을 마비시킬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마비시키면 긍정적인 감정도 마비됩니다. 당신은 불완전하고 투쟁을 위해 태어났지만 당신은 사랑받고 소속될 가치가 있습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일부를 잠식합니다. 용감한 리더십의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연약함을 헤쳐나가지 않고서는 용기를 낼 수 없다. 공감에는 각본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히 듣고 공간을 잡고 판단을 보류하고 감정적으로 연결하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놀라운 치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놀이의 반대는 일이 아닙니다. 놀이의 반대는 우울증입니다. 불완전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공유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들을 권리를 얻었는가? 어둠을 마비시키면 빛도 마비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희망은 투쟁의 기능이다. 연약함은 진실처럼 들리고 용기처럼 느껴진다. 진실과 용기는 항상 편하지는 않지만 결코 약점은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실천하는 대담한 리더는
어려운 일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의 순간은 실수하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소속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요구합니다. 그 신뢰는 아주 작은 순간에 만들어진다. 그 실패 없는 혁신과 창조는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함을 인지한 발판으로 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엄격합니다. 창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슬픈가요? 괜찮아요. 당연한 겁니다. 슬픔과 마주하기 슬픔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참지 말고 실컷 우세요. 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기 때때로 신뢰하는 사람과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슬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가족 또는 치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하세요. 운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방출하여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산책이나 조깅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슬플 때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수면,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기쁨을 주는 활동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집중하기, 기분이 우울할 때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감사한 일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시간을 내어 인생의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슬픔을 느끼거나 슬픔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치료사 또는 카운슬러는 대처 전략을 개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하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잠시 머무르게 두었다가 아름답게 보내주세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슬픔은 시간의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 슬픔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 쌓는 벽은 기쁨도 차단합니다. 눈물은 써야 할 말이다. 파울로 코엘료. 슬픔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소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슬픔은 두 정원 사이의 벽일 뿐이다. 오늘의 좋은 시간은 내일의 슬픈 생각이다. 슬픔은 깊이를 준다. 행복은 높이를 준다. 슬픔은 뿌리를 준다. 행복은 가지를 준다.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빛과 어둠, 행복과 슬픔이 생명의 바다에서 어우러진다. 슬픔은 선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라. 슬픔은 잠시 멈추고 반성의 기회입니다. 슬픔은 항상 과거의 유산이고 후회는 기억의 고통이다. 슬픔이 없는 아름다움은 없다. 때때로 슬픔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슬픔이 당신을 삼켜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상처와 같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상처는 남는다. 세상의 슬픔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다르지만 거의 매번 성공하는 것 같다. 기억에 남을 만큼 많은 것을 준 사람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슬픔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은 우리가 인간이고 감정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슬픔은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지나가고 기쁨이 돌아올 것입니다. 가끔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슬픔은 우리가 사랑에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슬픔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슬픔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피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슬픔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폭풍이다. 슬픔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슬픔은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슬픔은 변화와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슬픔은 행복을 향한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슬픔은 강인함과 회복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파트너 SPS였습니다. 두려움은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불확실성이나 인식된 위험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기꺼이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가장 용감한 사람도 때때로 두려움을 느낀다. 진정한 용기는 우리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어쨌든 조치를 취하는 능력입니다. 작은 단계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세분화하면 추진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아닌 보상에 집중하십시오. 조치를 취하는 데 따른 잠재적인 위험에 얽매이지 말고 잠재적인 보상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동기를 유지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따르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이어 앤젤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것과 당신이 한 일을 잊을 것이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싫으면 바꾸세요. 바꿀 수 없다면 태도를 바꾸세요.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의해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의해 축소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사명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것입니다. 열정, 연민, 유머, 스타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패배를 당할 수 있지만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란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자신이 하는 방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의해 축소되지 않기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울타리를 뛰어넘고 벽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희망 가득한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면 먼저 그 사람을 믿으세요. 나는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당신은 혼자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내 안에 미소가 하나뿐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필요합니다. 새는 답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있기 때문에 노래한다. 양손에 포수 글러브를 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뒤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서로에게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며 인간이 서로 다른 것보다 더 비슷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든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별에 닿으려는 욕망은 야심차다. 마음에 닿으려는 욕망은 현명하다. 나는 여자라는 것에 감사한다. 나는 다른 삶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음에 틀림없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파트너 SPS입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정말 중요하죠.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하지만 모든 친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친구일까요? 오늘은 인간관계 강의를 하고 계신 김창옥 강사님, 권수영 교수님, 그리고 김경일 교수님 통찰력과 철학자분들의 지혜를 참고해서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인가? 먼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가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전화가 꺼져 있는 사람이다. 아주 간단한 기준 같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덕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진짜 친구는 서로가 선한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짜 관계는 서로의 솔직한 감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죠. 즉, 진짜 친구는 거칠애 없이 내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를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곁에 있었던 사람, 나의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주며 기도해준 사람, 같이 울어준 친구. 그 친구에게 오늘 바로 전화하세요.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가짜 친구의 특징.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권수영 교수님은 가짜 친구는 본질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나갈 때만 연락하거나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는 사실 진정한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한 친구가 내가 승진하거나 성공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축하를 건네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그 친구가 나의 성공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공감을 보여주는 대신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며 거리를 두는 친구도 가짜 친구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의 상황을 이용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관계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경쟁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친구는 결국 관계에 독이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를 비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대개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사라지거나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곤 하죠. 조금 도와준 것을 생색내려 하고 나의 지위와 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코인 등 본인은 투자에 소질이 있고 정보력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인데 나에게만 알려준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투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투자를 거부한다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금방 찾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말 하는 친구는 가짜 친구입니다.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드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김창옥 강사님은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인가요? 사실 진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권수영 교수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라고 하셨죠.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화, 좌절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진정한 친구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김경일 교수님은 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꾸준함에서 나온다. 친구 관계도 투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연락하고 정성을 들이는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동의 목표를 가진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봉사활동, 혹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대화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주고받는 관계는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친구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조금 부끄럽고 쑥스럽더라도 말하세요. 꼭 말하세요. 관계의 거리두기, 가짜 친구와의 이별. 우리가 가짜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수영 교수님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듯 모든 친구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솔직한 감정을 전달해 보세요. 내가 나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아.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관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지금은 내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나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를 끊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위에 이런 친구가 있나요? 용기 내어 관계를 정리하세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정말 큰 수술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에너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세요. 용기 내세요. 인간관계에서의 유머와 여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유머와 여유입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강의에서 웃음은 관계의 윤활유라고 강조하셨죠. 때로는 심각한 대화보다 한 번의 웃음이 더 큰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스토아 철학의 내적 평온 유지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머를 통해 긴장감을 완화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런 내적 평온을 실천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한 연구에서는 웃음이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여유를 가지면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진짜 친구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형성되는 법입니다. 여유를 가지는 태도는 우리가 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의 힘든 인생길이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질 겁니다. 힘드시나요? 당연한 겁니다. 크게 한번 쉼 호흡하시고 웃어보세요. 한결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고 유머와 여유로 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친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